안녕하세요, 리틀백님.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본인 소개 네. 좀 해주세요. 네. 저는 네이버 프리미엄 콘텐츠 채널, 줄여서 네브콘 채널에서 리틀백의 커피챗을 운영하고 있는 리틀백이라고 합니다. 주거 문제를 가진 분들에게 희망이 되는 소식을 전하고 있는 부동산 시황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어요. 저희 채널에서는 전국 시황에서부터 주요 지역 분양 소식 분석, 그리고 재개발, 재건축, 급매물 분석, 내 집 마련 해법 등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네. 대단한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어, 감사합니다. 네. 요즘에 수도권 분위기 알 수 있을까요? 네. 수도권 분위기요. 네. 일단은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방송을 딱 5월 말에 했더라고요. 와, 네. 네. 이 전국적인 불장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에 방송을 했었는데, 네. 그때 강남과 분당, 마포 일부에서 불장이 아니냐는 이야기도 막 나올 정도로 수요자들이 밀려들고 있다. 그리고 아직 가격이 크게 오른 것은 아니지만 저가 매물이 사라지고 일부 매물은 호가를 추격하는 매수도 나오고 있어서 변곡점이 온 것 같다. 지금 집을 매도하실 분들은 조금 매도 시기를 늦추시고 집을 매수하시려는 분들은 조금 더 서두르셔야 할 것 같다는 말씀을 저희가 드렸었잖아요. 네. 정말 시의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방송도 들으시는 분들은 정말 많은 거를 가져가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이후 검단을 포함한 서울 수도권은 8월까지는 정말 뜨겁게 거래량을 끌어올렸는데 8월 말부터 분위기가 꽤 달라졌어요. 810 고급 대책에서도 수요가 진정되지 않자 정부가 대출 규제라는 카드를 꺼내 들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8월 말 이후에 특히 갭으로 한 채 더 사려고 했던 분들의 수요가 잦아들었고, 음, 또 내 집을 팔고 갈아타기를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했던 분들도 시기를 조금 미루셨고, 이미 매도를 하신 분들 중에 일부도 집을 판 돈을 그대로 들고 계신 분들이 꽤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서울의 경우는 7월에 8천 건을 훌쩍 넘겼던 거래량이 8월 휴가철과 대출 규제까지 겹치면서 6천 아래 5,900까지 떨어졌고 9월에는 심지어 3천을 못 넘겼어요. 음. 그러니까 7월 거래량의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던 거죠. 네. 다행히 추석 이후에 가을 이사철을 맞아 수요가 조금씩 증가하면서 10월에는 다시 3,800, 4천 가까운 거래량까지는 회복될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아무래도 매가가 무겁다 보니 대출 규제의 영향을 전국에서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아닐까 싶습니다. 음, 음, 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서울보다 훨씬 빠르게 거래량은 회복 중인데요. 7월에는 15,000건에 육박을 했었어요, 거래가. 그런데 8월에 12,000대로 줄었다가 9월에는 10,000 이하, 8,000 아래로 살짝 내려갔었는데 이미 10월 거래량은 지금까지 신고된 것만 해도 1만 건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굉장히 빠르죠. 네. 아무래도 정책 자금을 아직까지 쓸 수 있는 가격선도 많이 남아 있는 것 같고요. 음, 음, 그리고 인천에서는 7월 거래량 3,100건에 이어 8월에는 2,800건으로 다소 줄어들었고 9월에는 1,800으로 2,000 이하로 살짝 내려갔었어요. 그런데 10월 예상 거래량은 2,700건으로 다시 거래량을 빠르게 늘리고 있잖아요. 네. 거의 다음 달 정도 11월, 12월에는 7월에 육박하지 않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인천 전체를 놓고 보면 거래량 1위는 송도예요. 네. 송도는 지금 매매뿐만 아니라 전세도 굉장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심지어 아파트 전세도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그 뒤를 바짝 영도 한해도시죠. 한해도시에서 송도의 거래량을 바짝 추격하고 있어요. 제가 판단하기에는 대출 규제 영향으로 인해서 송도가 너무 비싸니까 음. 일부 수요가 하향화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네네. 서울 거래 상황에 조금 더 관심 있는 분들이 많으시니까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 주세요. 네.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월에 거래량이 반토막이 아니라 3분의 1 토막이 났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다행히도 추석 이후에 조금씩 찬바람이 부니까 조금씩 거래가 살아나다가 10월 이후 반짝 거래량이 터졌어요. 그때 저희가 기준금리 인하를 발표를 했었잖아요, 저희 네. 나라도. 근데 그때 은행에 많이 가신 거죠. "저 대출 얼마 나와요? 대출금리 얼마예요?" 했는데
뭐야, 기준금리 인하한다는데 내 대출 상황은 전혀 나아지질 않았잖아. 음, 대출이 안 나온다고? 여기도 막혔어? 뭐 대출 금리가 지난달엔 3점 몇 프로였는데 지금은 아직 4.5야? 맞아. 이러니까 굉장히 좌절을 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들의 수요가 가라앉으면서 거래량이 다시 주저앉았어요. 음, 음, 하지만 지금 주목해야 할 포인트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장이죠. 그쵸. 네, 드디어 11월 말에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올림픽 파크포레온 입주가 시작을 해요. 제가 아마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관한 포스팅을 제일 많이 한 블로거가 아닌가 싶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정말 전세가 얼마에 나갔는지, 매매가 음, 얼마에 됐는지, 신고가가 나왔는지, 각종 여러분의 의문들 같은 경우를 블로그랑 네프콘에 계속 올림픽 파크포레온에 대해서 중계를 해드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올림픽 파크 포레온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12,000세대인데 전세가 흔들리겠지. 아니면 올파포는 괜찮은데 주변 수요가 흔들리겠지. 이런 우려가 꽤 많았어요. 맞아요. 그런데 뚜껑을 막상 열어보니까 사전 점검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쵸. 그래서 빨리 입주를 해야겠다. 내가 음, 입주를 해야겠다. 맞아. 내가 입주하시는 분이 많다 입주하시는 그러더라고요. 분들이 많아요. 네, 어차피 실거주 이해가 돼도 들어가서 살아야 한다면 지금 들어가지 뭐 그쵸. 이러신 분들이 꽤 많았고 음. 그리고 입주장이 시작하기 전에 벌써 8월에 제가 파악한 게 2,000건의 전세가 이루어졌었어요. 와, 그러니까 굉장히 입주장을 일찍 시작한 거죠. 그쵸. 올 음, 초부터 시작을 했어요. 싼 전세들은. 와, 올 봄 같은 경우에 벌써 구평 전세가 7억 5천 정도였어요. 근데 여기서 더 떨어진다고요? 어, 아니더라고요. 음, 여름에는 9억 5천, 10억까지도 간다 했는데 지금 살짝 주춤한 게 9억 5천. 음, 조합원 매물은 일반 매물이 9억 정도. 그리고 RR은 10억이 넘어요. 오, 근데 9억 5천 있어야 구평 전세가 가능하대 하니까 직격탄을 맞을 거라고 생각했던 고덕, 위례, 미사 제가 어제까지 다 체크해봤거든요. 네, 거의 모든 단지마다 전세가 거의 없어요. 음, 단지마다 전세 매물이 부족하다고 하세요. 어머, 특히 20평대는 독이 올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올림픽 네, 파크포레온 9평 전세가 9억 5천에서 10억인데 고덕 그라시움 아르테온 고레힐 9평 전세가가 8억 초반에서 9억이에요. 연초에는 정말 급전세는 6억 후반에도 나갔었어요. 6억 초반에도 나가고. 음, 그리고 미사로 건너가면 미사의 대장주인 센트럴자이 강변푸르지오 여기 쌀 것 같아서 가봤는데 7억 중반이에요. 전세가. 7억 초중반. 게다가 단지별로 매물이 몇 개 없어요. 음, 심지어 센트럴자이 어제 확인해 보니까 30평대 전세 없대요. 그래서 좀 걱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또 위례 레미안 이편한 위례 센트럴자이 이런 위례 신도시에 있는 입지가 좋은 전세들도 다 7억 5천, 8억 뭐 8억 이상도 부르세요. 없으니까. 네네, 예. 그리고 8호선 연장이 개통이 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다산 신도시. 대장주인 그 자이 아이비 플레이스가 6억 초반. 음, 다른 역세권 단지들도 워낙에 전세가 없으니 다산 롯데캐슬 힐스테이트 다 전세가 국평 전세 6억에 수렴을 하고 있어요. 음, 8호선 개통 전에는 4억 5천짜리 없어요. 음, 5억짜리 다 나갔어요 하고 있었는데 이제 6억이에요. 와, 그래서 아파텔도 월세가 경쟁적으로 나갔다고 해요. 어쨌든 올파프 입주장에 대해서 이제 이런 말을 하세요. 더 이상 나올 만한 전세 매물이 거의 없다. 그래서 둔촌발 전세 대란은 없을 것 같다. 이제 공은 이문휘경 뉴턴으로 이미 넘어갔다. 근데 와,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죠.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포레온 12,000세대 입주장이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고 넘어갔다? 이게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 부동산 시장에 주는 충격이 꽤 크겠죠. 말이 안 되는데요. 아직 입주 시작도 안 했고, 네. 12,000세대인데, 전세가 내년부터 없다니. 이제 네. 일부 언론들은 공급 부족한데 올파포도 쉽게 넘어갔는데 근데 작년보다 올해 더 입주 물량이 없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겠죠. 근데 네, 이런 공포감은 굉장히 쉽게 전염이 되거든요. 그쵸. 네, 그게 조금 걱정이 돼요. 그래서 구하실 분들은 좀 빨리 움직이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음,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서울에서 저희가 지켜봐야 될 포인트는 재건축 강세예요. 재건축을 제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분들은 2차 매수자가 많고
시장에 대한 경험이 굉장히 많으세요. 사본 사람이 또 사고, 사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자녀한테 또 사주고, 이런 게 재건축장이거든요. 네. 그리고 갈아타기 수요도 굉장히 많아요. 내가 신축 사다가 보니까 입지가 더 좋은데, 역세권인데, 학군도 좋은데, 저기가 재건축인데 신축이 될 거야. 근데 더 싸. 공사비가 오른다고 했는데 공사비 추분을 더해도 내가 지금 사는 집보다 더 싸네? 저기 인테리어에서 들어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 강남권 재건축은 또 토지 거래허가 구역인 곳이 많잖아요. 네. 내가 등기치기까지 꽤 큰 결심이 필요해요. 네. 몇십 년, 40년 된 집에 수리를 해서 들어간다는 것은. 그쵸. 그래서 저는 시장의 변곡점마다 대치, 음마, 잠시주공 5단지 이런 거래량을 주목해서 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9월까지는 7건 거래에 그쳤던 잠시주공 5단지가 10월 들어서 자꾸 그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갔는데 매물이 없어요. 가격이 올라요. 그래서 주목을 다시 했죠. 거래량이 서서히 늘더니 넷째 주에 하루에 한 건씩 거래돼요. 이런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네. 그런데 막상 집계를 끝내보니까 한 주 동안에만 13건에서 14건이 거래된 거예요. 2개씩 거래됐네요. 말이 안 되죠. 이분들이 다 어디서 오셨을까요? 주변에서 매도하고 오신 거예요. 근데 7, 8월에 강동구, 강남, 송파, 분당 이쪽 거래량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이때 이분들이 주변에서 팔고 잠옷 가려다가 대출 규제, 부동산 시장이 이상하네 하니까 돈 들고 기다렸던 거죠. 근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집값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기다렸는데 내려가기는커녕 재건축 매물이 계속 사라진대요. 압구정 올라가지, 개포주공 5, 6, 7단지 전 3개 단지 합쳐서 매물 하나라고 하지. 이러니까 더 이상 기다리길 포기한 거죠. 둘째 주, 셋째 주만 해도 잠시주공 5단지 34평 저층 매물이 26억 9천에도 가능했어요. 그런데 30억 이하로는 지금 없어요. 저층인 걸 감안하고 아래인 걸 감안해도 지금 2억 이상 오른 거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가 나왔잖아요. 20몇 건이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분들이 또 움직이시겠죠. 2차, 3차 연쇄 거래를 일으키거든요. 제가 보기에 이분들은 압구정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돈을 보태서 내가 더 차익을 본다고 하면, 그리고 잠시주공 5단지를 놓치신 분들은 가격의 삼투압 현상이라고 제가 부르는데, 가격의 압력이 적은 곳, 좀 더 매물이 있는 곳, 가격이 싼 곳, 이런 곳들로 흩어지시겠죠. 올림픽 선수촌, 신천 장미, 명일동, 건너가서 광장 극동, 이런 곳. 그리고 이런 거래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나올 때는 이미 너무 떠들썩해지고 가격이 오른 뒤에요. 지금 서울은 재건축 투자가 장세를 떠받치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핵심지 재개발, 재개발 지역들, 그리고 저가 매물들도 매수세가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물론 노량진이나 여러 한남 뉴타운 성수로도 매수세가 가지만 아직 잘 사지는 못하세요. 서울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더니 너무 친절하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우선 저희 검단 부동산 프로 구독자분들은 또 인천 그리고 또 검단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인데, 검단은 또 어떻게 흘러갈 것 같은지. 인천에서도 신축 클러스터가 형성된 곳, 송도, 청라, 부평, 그리고 검단 이런 곳들이 상징이 꽤 됐잖아요. 네. 그쵸.